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기 645년에 당 태종이 고구려의 요동을 정벌하고자 낙양에서 요동으로 행차한 경로를 살펴 요동의 자리가 오늘날 요녕성 요하의 동쪽이 아니라 하북성 석가장시를 흐르는 자하의 동쪽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다루어 왔지만 당 태종의 행로와 행적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당나라군, 특히 당 태종의 행로를 살펴보면 당시 당나라가 공격하였던 고구려의 요동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 그 경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기 645년 2월 12일 당 태종은 요동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요동을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군대를 이끌고 낙양을 출발합니다. 낙양을 떠난 지 13일 후인 서기 645년 2월 25일에 마침내 당 태종은 업에 도착하는데 업은 지금의 하북성 한단시이며 한단시 임장현에 있는 업성의 유적으로도 확인되는 곳입니다. 낙양에서 업까지 직선 거리로 약 250km가 되는데 13일에 걸쳐 당 태종은 진군해서 도착하였으니 하루에 약 20km 가까이 행군한 것입니다. 낙양에서 업까지는 거의 평지로 이루어졌으므로 직선 거리를 따져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당 태종이 목적지인 정주에 도착한 것은 서기 645년 3월 9일입니다. 645년 2월은 음력이기에 30일까지 있었으니 업에서 14일, 낙양에서는 27일 만에 정주에 도착한 것입니다. 소요된 시간을 언급한 것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고구려와 관련된 전쟁들이 만약 고구려가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전쟁이었음을 우선 말하고자 함입니다. 정주는 오늘날 지도에 나타나 있는 하북성 정주시가 아니라 그보다 서쪽에 위치한 석가장시 정정현 상곡양촌 일대에 존재하였습니다. 당 태종이 요수를 건너 요동을 향하였으므로 정주는 요수의 서쪽, 즉 요서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상서 찬전에서 전하는 정주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역시가 말하기를 한나라 상산군 상곡양현을 당나라가 정주 항양현으로 만들었으며 나중에 주를 승격하여 중산부로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주의 범위로 상곡양현과 중산부가 언급되었으니 대략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평산현과 영수현 그리고 정정현의 범위가 정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도 고대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당나라가 고구려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정주는 전진기지, 즉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당 태종은 이곳에서 출정식을 열어 주변의 요동을 공격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만일을 대비하여 태자에게 정주를 지키게 한 후에 요동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3월 24일 당 태종이 정주를 출발하는데 전투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떠납니다. 자치통감이 묘사한 당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임진일 3월 24일
거가가 정주를 출발하였다. 직접 활과 화살을 메고 선수 안장 위에 비옷을 묶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당태종이 활과 화살을 메고 또 비옷까지 준비를 합니다. 이는 누가 봐도 전투에 앞서 무기와 장비를 챙기는 장면입니다. 즉 공격을 바로 앞두고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만약 요동성이 지금의 연영성 요양이라면 정주에서 그 요양까지 직선 거리로 약 770km가 넘습니다. 더구나 중간중간에 험한 산과 강을 건너야 하니 실제 행군 거리는 훨씬 멀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정주에서 연설을 하고 군장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부산 해운대로 수영하러 가는데 서울에서부터 수영복을 입고 가는 상황과 같은 것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기이한 점은 정주에서 요동성까지 봉화대를 설치하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정주에서 명하기를 매수십리마다 봉화대 하나씩을 설치하여 요성까지 이르게 하며 태자와 약속하기를 요동을 정복하면 봉화를 올리겠다 라고 하였는데 이날 제의 명으로 봉화를 올려 새 안으로 전하였다. 구당서의 내용입니다. 만약 요동성이 학계의 주장대로 요녕성 요양에 있었다면 정주에서 요양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무려 770km에 달하는데 그 많은 봉화대를 전쟁 중에 설치하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고 요동성을 정복한 당일에 봉화가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동이 하복성 석가장시 행당현에 있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하 서쪽의 정주에서 자하 동쪽의 행당현까지는 불과 20km 남짓입니다. 그 정도면 봉화 몇 개로 충분하고 또한 하루 만에 전달도 가능한 일입니다. 당태종의 전투 개시 신호와 함께 3월 24일에 이세적은 유성에서 요동을 향합니다. 자치통감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월 24일 이세적의 부대는 유성을 출발하며 형세를 과장하여 회원진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몰래 북쪽 셋길을 통해 갑자기 고구려로 향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성은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에 존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자하 동쪽에 있는 요동, 즉 하북성 석가장시 행당현 일대로 진격한 것입니다. 4월 1일 요수를 건넌 이세적의 부대가 현토에 도착하자 고구려의 각 성들은 전투를 준비하며 마침내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름 4월 무술삭 4월 1일 이세적이 통정에서 요수를 건너 현토에 도착하였다. 고구려는 크게 놀라 성읍들이 모두 문을 닫고 각자 수비에 들어갔다. 자치통감의 내용입니다. 유성이 있던 하복성 석가장시 정정현에서 이세적의 군대가 출발한 것은 3월 24일이었고 이들이 요수를 건너 현토에 도착한 것은 4월 1일이었습니다. 서기 645년의 3월은 음력으로 29일까지였으니 유성인 정정현을 출발한 지 6일 후에 동쪽으로 요수를 건너 현토에 도착한 것입니다. 당나라의 각 부대들은 요수를 건너 현토와 요동 일대의 성들을 공격합니다.
요동성에 대한 공격 준비가 완료되자 당태종은 유주를 거쳐 5월 10일에 요수를 건너는데 직접 요동성 함락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5월 17일 마침내 요동성이 함락되고 당나라는 이 요동성을 요주로 만듭니다. 얼마 전 댓글에서 산서성 진중시 좌건현이 요주이고 또 요동성이라는 주장에 대한 저희 의견을 물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 주장은 10여 년 전부터 역사를 연구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고지도와 산서성 지도를 배경으로 거론되었으며 산서성 진중시 좌건현 곁에 요주라고 표시된 것을 기준으로 당태종이 공격한 요동성을 이곳으로 보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산서성 군사지도나 산맥지도에서는 요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한 당태종의 낙양에서 요동으로 가는 행로를 보면 만약 산서성 좌건현이 요주 혹은 요동이라면 당태종의 부대는 업성 즉 하복성 한단시에서 서쪽으로 꺾어서 가거나 혹은 낙양에서 곧 바로 북으로 향하여 요주가 있는 좌건현을 공격하는 경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록에서는 당태종이 하복성 한단시에서 곧장 북으로 향하여 정주에 도착했다고 기록하였으며 그곳에서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그 자리를 요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고지도에서 요주로 그려진 산서성 진중시 좌건현은 역사에 등장하는 요동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요주입니다. 당태종이 하복성 북부의 정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남하하여 산서성 진중시 좌건현의 요주를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고지도에 그려진 산서성 좌건현의 요주는 요동성이 아니며 우리 역사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는 마치 경기도 광주와 전라도 광주가 별개의 도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산서성 진중시 좌건현이 요동이라면 그 동쪽의 한단시는 고구려의 땅이어야 하고 낙양의 동쪽으로 백제나 신라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사는 성립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고대사에 등장하는 지명의 자리는 반드시 그 지명과 관계되는 상황을 기록한 사설을 검토하여 그 자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도만으로 고대사의 지명을 확정하는 것은 또 다른 역사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낙양에서 요동으로 간 당태종의 경로를 통해 요동이 요용성이 아니라 하북성 석가장시를 흐르는 자하의 동쪽에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